안녕하세요. 자원봉사론 강의를 담당하는 박정인 교수입니다. 한 주일 잘 지내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5주차 1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주차 1강의는 제4장 자원봉사 활동의 일반적 사항에서 자원봉사자의 기본 자세와 자원봉사자 윤리강령, 자원봉사 관리자 윤리강령에 대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과 자원봉사 활동의 목적, 자원봉사 활동에서 관계 형성에 대한 이해 부분에 대한 제4주차 1, 2 강의의 과제를 한 번 더 공부한 후에 네 번째 자원봉사자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주차 1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자원봉사 관리 인력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서술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은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만족도를 높이고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입니다. 제3장 자원봉사 관리 인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면서 소중한 사회적 자원인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관건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 교육훈련, 배치, 지도감독, 평가, 인정 및 승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자원봉사자 관리자의 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부족한 인적 자원을 보완하는 동반자적 역할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직원은 전담보다는 업무의 일부로 자원봉사 관리 업무를 하는 겸직이 많아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제서와 같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자원봉사자의 중도 탈락이 높게 나온다는 것과 수요청에 적합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미흡하다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 관리자의 확보와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함을 이 강의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원봉사 관리 인력에서 자원봉사활동 불만족 이유를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가 51.7%, 내가 원했던 활동이지만 생각보다 힘들었다가 20%, 그리고 실제로 활동한 내용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달랐다. 그리고 교육받은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가 5.8%,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은 시작 단계인 봉사자의 모집부터 배치, 교육,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확보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기관이나 대상자의 욕구 충족과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역량 발휘, 재능 활용, 체계적인 교육 지원 등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자원봉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4주차 2강의 과제의 첫 번째 문항은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을 4가지로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은 자원봉사 활동의 목적을 7가지로 설명하시오입니다. 제4장 자원봉사 활동의 일반적 사항에서 첫 번째로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입니다. 교재 113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갖는 사회적 기능과 의의는 현대사회에서 점차적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개인화에 따라 공동체적 생활 양식이나 부조제도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소외감, 심리적 고립감, 인간관계의 단절은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죠. 인구의 고령화, 가정해체, 빈부격차의 심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에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불안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대사의 복잡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부문의 제도적 개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사회 구성은 각자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은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4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자기 발견, 2번째 사회적 책임의 연대, 3번째 사회적 생산성 증대, 4번째 지역사회 공동체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자기 발견은 자원봉사활동은 자신의 지식, 기술과 자원의 일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의 인격 성장과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갖게 해줍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나눔의 봉사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2번째로 사회적 책임의 연대인데요.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나 공공부문의 조직적인 노력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확대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원봉사 참여 동기에 관한 조사 결과에서도 사회문제 해결, 시민의 의무와 책임 등 사명감 관련 내용에 뚜렷하고 강한 동기를 표해서 나타나 있었죠. 3번째로 사회적 생산성 증대입니다. 각자의 적성과 능력을 살린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사회적 생산성이 증대될 뿐 아니라 참여의 효능감 제고 및 새로운 사회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보유한 조기 퇴직자나 은퇴자들의 풍부한 사회 경험과 역량을 살려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사회적 생산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은퇴자들의 사회 참여와 자기 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죠. 마지막 4번째로 지역사회 공동체입니다. 사회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우리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역사회 문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모아갈 때 고립되고 소외된 나가 아닌 더불어 사는 우리를 존중하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을 개인의 자기 발견과 사회적 책임의 연대, 사회적 생산성 증대, 지역사회 공동체 4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4장 자원봉사활동의 일반적 사항에서 2번째로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입니다. 교재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주를 이루었던 자원봉사 활동이 지역사회, 보건, 환경,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는데요. 자원봉사활동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7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두 번째, 올바른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세 번째, 대상자를 존중하며, 네 번째,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화를 도우며, 다섯째,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여섯째, 매개자의 역할을 하며, 일곱 번째, 변화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첫 번째,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한다는 봉사활동은 대상자에게 단순히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활동을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 교육은 지식과 기술 습득, 인성교육 등을 통해 자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며, 적절한 교육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대상자를 존중한다. 자원봉사자는 인격적 성장에 필요한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자원봉사 대상자들이 존중받도록 해야 하고, 봉사를 받는 대상자의 입장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화를 돕는다. 자원봉사자는 원만한 대인관계로 대상자를 대하여 수용되고 인정받는 경험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강화하여 사회적 성숙을 돕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미숙한 사람은 정서적 부적응 상태에 빠지기 쉬우므로 그들의 입장에 귀 기울이는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 문제를 예방한다.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폭력 예방 활동, 환경 지킴이 예방 활동, 약물 남용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예방적 차원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 문제의 발생을 줄이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는 도움을 원하는 개인, 집단, 시설에서 직접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사회적 자원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어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지지를 유발하고 촉진하는 매개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또 취득하기까지 많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를, 또 세계화에 준하는 사회복지 체계를 배우게 될 텐데요. 그 모든 지식이 일반 대상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변화자의 역할이다. 이는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사회적 약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서비스가 개발되도록 하는데 자원봉사활동이 그 효과를 더 높여주는 변화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진료소장을 하면서 보건진료소는 보건복지부의 최고 말단 의료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본인 부담금 900원이 없어서 IMF 시절에 시골 노인 어르신들이 진료소에 약을 가지러 잘 오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과 간담회 시간에 우리 광주시의 모토가 그때는 효의 고장 광주였습니다. 시장님께 효의 고장 광주인데 65세 어르신들이 약을 가지러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에 900원 하는 본인 부담금을 시장님께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1998년도 그 시장님께서 몇 번 그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몇 개월 후에 시장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심행정으로 곤란하다고 하셨고, 다시 시장에 재당선이 되면 그 법을 시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부터 우리 광주시의 65세 이상 주민들은 보건진료소에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되어서 2011년도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할 때 전국에 2,000개의 그 보건진료소 중에 495개소를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56.8%가 시나 군에서 그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사회복지사가 되면 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좋은 매개자 역할과 변화자의 역할을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긍지를 가지십시오. 네 번째,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자세에서 봉사 대상자와 올바른 관계, 즉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중요한 원칙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용력과 인내심, 두 번째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과 상대의 유익을 위한 노력, 네 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봉사 대상자와의 명확한 관계 설정입니다. 첫 번째인 포용력과 인내심을 보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대를 항상 넓은 가슴으로 포용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 그리고 겸손한 자세와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인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내 자신이나 남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삶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과 상대의 유익을 위한 노력은 자원봉사를 꾸준히 하다가 보면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느끼고 깨닫고 배우게 되며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며 자신을 개발시키고 성숙시킵니다. 누군가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봉사 대상자를 진심으로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네 번째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봉사 대상자와의 명확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전문 직원이 아니라 시간제 봉사자라는 사실과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대상자에게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원봉사자나 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것 같이 행동했다가는 활동 기관에도 폐가 될 수 있고 자원봉사자 자신이나 대상자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자세에서 기관과의 관계에서 자원봉사자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기관이라 하면 시설이나 단체 등이 여기에 속하겠죠. 첫 번째로 활동하는 기관에 정성과 신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정, 관리자 및 기관의 안내와 결정에 따라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직무 안내 및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네 번째, 매사에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봉사활동을 간다고 하고 갑자기 개인적인 일이 생겼다고 해서 참석을 못하게 되면 봉사 대상자들의 실망이 굉장히 크겠죠. 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무너지고요. 골프에서 보면은 본인 사망 외에는 모두가 참석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도 항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석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활동하는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늘 비밀 보장은 여러 군데서 나오죠. 우리 자신의 비밀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알고 있을 때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듯이 활동하는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비밀도 꼭 보장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활동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활동 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일곱 번째로 활동의 한계를 명확히 하며, 여덟 번째, 신속하고 확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활동을 점검하고 기록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항상 일은 많이 하고 기록을 안 해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도 기억도 못하고 그 업무에 반영도 안 되고 또 기록을 안 함으로써 했던 일을 다른 사람이 또 할 수도 있겠죠. 열 번째,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지나친 자만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봉사 대상자보다는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러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자반심에 차 있으면 봉사 대상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겠죠. 항상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11번째로 자원봉사자 간에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12번째, 항상 웃는 얼굴로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고 검소하며 단정한 복장을 하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 대면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하면 항상 웃는 얼굴이 되겠죠? 그리고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시고 너무 자원봉사활동 가는데 화려한 복장을 하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검소하며 단정한 복장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원봉사자 윤리강령입니다. 자원봉사자 윤리강령은 1998년 개최된 제1회 한국자원봉사 전국대회 실행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한 후에 전문위원회 연구 검토를 거쳐서 1999년 자원봉사자 전국 지도자 대회에서 채택되고 선포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윤리강령은 자원봉사자가 항상 숙지해야 하며 모든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자원봉사자의 활동 원칙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자원봉사자는 생명의 귀중함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차별을 두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겸허한 자세로 활동해야 합니다. 둘째, 자원봉사자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및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 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해 활동하며 전통 문화의 존중과 새로운 문화 창출에도 이바지해야 합니다. 셋째, 자원봉사자는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스스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일에 대하여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넷째, 자원봉사자는 민주시민정신의 실천가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재반 문제에 대하여 예방과 치료 및 지원, 협조, 대책을 강구하는 활동의 제공으로 특정한 보수나 대가를 대신합니다. 다섯째, 자원봉사자는 활동 대상의 권익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관련된 인격 존중과 기관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활동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여섯째,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봉사 대상이 새롭게 보호, 변화, 발전하는 것이 곧 자신에게 보람과 긍지를 주고 삶의 의미를 인식케 하는 것이며 또한 자신의 발전과 바람직한 인격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자원봉사자는 지역사회 공동체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인류애를 실천하는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자원봉사 관리자 윤리 강령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면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겠지만 자원봉사 관리자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자원봉사 관리자 윤리 강령은 자원봉사 관리자들이 새겨야 할 윤리적 가치로서 한국자원봉사회였던 2016년에서 18년까지의 성과를 공유하고 자원봉사계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원봉사의 방향을 새롭게 성립한 것입니다. 시민성, 성장과 변화, 자율과 공평, 개방과 연대를 강조하고 있지요. 자원봉사는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기반한 활동으로 건강한 시민들이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력입니다. 자원봉사 관리는 자원봉사가 일상의 문화로 자리잡아 긍정적인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의 가치를 수호하고 자원봉사자와 함께 일하며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등 공동체의 공존과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윤리적 가치를 되새겨 우리 양식의 원천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시민성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자는 더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도록 안내함으로써 스스로 사회적 문제와 욕구 해결에 기여하면 시민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시민성에 이어 두 번째로 성장과 변화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자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로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상호 성장하고 변화함으로써 시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율과 공평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의 정책과 실천 현장에서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두며 자원봉사가 지닌 공공성에 걸맞는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평한 자원봉사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개방과 연대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자는 다양한 주체 및 영역과 연결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영역 간에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관리자 윤리 강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5주차 1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봉사 대상자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4가지 원칙을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자원봉사관리자 윤리 강령에서 우리나라 자원봉사의 방향을 새롭게 성립한 4가지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제5주차 1강의에서는 자원봉사자의 기본 자세와 자원봉사자 윤리강령, 자원봉사관리자 윤리강령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힘드시죠? 잠시 휴식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